어제에 이어서 어제 오세정 의원님을 아쉽게 저희 당에서 떠나시게 했습니다. 많은 아쉬움이 있고 더 큰 발전을 기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임재훈 의원님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동안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정당 생활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원하면서 오늘 탄핵의 꽃다발 증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제1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19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방 꽃다발 증정식을 했습니다만은 임재훈 의원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오늘 국회에서 10시에 선서식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앞으로 의원으로서의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만은 오늘 간단히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재훈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열정은 있습니다.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과 희망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정과 비전, 꿈과 희망을 24년여간의 사무처 당직자 생활을 총집결시켜 우리 당의 회복과 또 우리 당이 다시 한번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결마하시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우리 김관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 의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당이 진정으로 통합하고 화합하는 당으로 일신할 수 있도록 그러한 초석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족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도와 판단을 부탁드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과 유은혜 후보자의 눈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교육은 또다시 1년짜리 교육부 장관의 손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준비되게 되었습니다. 널리 좋은 사람을 구해서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만이 좋은 사람이라는 아집, 그 아집을 이 정부 내내 봐야 할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야당이 아니라고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당도 인정할 만한 좋은 인재를 찾아주십시오. 유은혜 후보자께도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또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좋은 교육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신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행정정보 유출 사건을 보면서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이 보여준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자료 유출의 경위와 그 내용의 위법성을 떠나서 청와대와 대통령, 국회를 경시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국회 일원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점에서 두 정당의 각성도 촉구합니다. 먼저 청와대는
업무 추진비의 불법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하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청와대의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국회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발장으로 답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압수수색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모습으로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탄합니다. 협치를 외쳤던 그 청와대는 어디 있습니까? 민주당 역시 반성해야 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국회 의무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입니다. 국회 일원으로서 이번 사태를 차분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한다면 그 어떤 국민이 국회를 인정하겠습니까? 또 자유한국당은 도를 지나친 공세를 거두어야 합니다. 국회와 행정부의 자료 요구와 또 제출 과정에서 오랜 관행이 있습니다. 또 정부의 국정 운영 필요에 따른 비공개 자료 요청 역시 대승적으로 국회가 또 인정을 해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공무전과 고소 고발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기를 청와대, 정부, 민주당, 자유한국당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정당과 소속 의원 여부를 떠나서 정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력 안정성 고려 없이 무리하게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것은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차만 계속해서 밀어넣는 꼴입니다.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에만 집중한 채 전력 안정성 확보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발전량이 시시각각 달라집니다. 이렇게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으면 사람의 심장 박동수와 비슷한 전력 주파수가 변동하게 됩니다. 주파수는 조금만 요동쳐도 전력 계통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재생에너지가 확대될수록 대규모 정전의 위험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작년 연말에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재생에너지가 전력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흔들리는 주파수를 보완해줄 설비를 건설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아서 당장 2027년부터 구멍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016년 한전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신재생 비중이 11.7%가 되어도 전력망의 수용 한계를 넘어선다고 계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당시에 계산된 것보다 3배가 많습니다. 주파수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재생에너지만 보급하는 것은 고속도로가 막히는데 차만 계속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작은 사고가 연쇄 추돌로 이어지듯이 국가 전체로 정전이 파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전력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찰 개혁을 설명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모습에서 우리는 식물 법무부 장관과 실세 수석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육 도덕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임기는 1년이 확실해서 식물 장관이 될 것이 명백한 윤의 후보자를 오늘 임명한다면 우리는 교육부 식물 장관과 김수현 사회수석의 실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인정을 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식물 내각과 청와대 정부로 운영된다는 것을 공식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아시고 지금이라도 필요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계신 또 한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숙한 경제로 접어들수록 성장률은 하향하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늘 높게 유지됩니다. 이 한국이 미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역전 현상은 그래서 40년 동안 불과 3차례 존재를 했었는데요. 각각 외부적으로 큰 상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오일 쇼크, IMF 위기, 그리고 메르스가 있었던 2015년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7%로 예상을 하고 OECD는 반면 미국에 대해서 2.9%로 예상함으로써 역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청와대에 앉은 정치실장이 오일 쇼크와 IMF 위기, 메르스 사태가 없어도 이런 역전 현상을 불러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능력입니다. 장하성 정책실장에 대한 경지를 하루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수당과 관련해서 비용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계속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3일 청와대 수보회의에서 국회가 아동수당을 소득 사이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민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됐고 행정기관은 신청자 소득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행정비용을 논합니다. 그리고 여당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계한 아동수당의 선별 비용을 행정비용이라고 부르면서 이 선별 비용이 아동수당 전체에게 지급하는 비용보다 더 비싸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근거로 아동수당과 관련된 100% 지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수당과 관련된 문제는 비용 문제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과 복지 철학의 관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 국민의당 시절에 저희는 정부의 역할과 복지 철학의 관점에서 11세 아동, 보다 많은 아동에게 10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소득 80%를 대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각각의 정부 역할과 복지 철학의 관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현재의 아동수당의 아동수당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비용의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복지의 전달 체계에 있어서 비용과 부정수급의 문제는 정부의 행정력의 문제입니다. 전달 체계에 있어서 비용을 낮추고 부정수급을 줄이는 것은 정부의 행정력으로 효율성을 도모하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역할과 복지 철학의 관점에서 결정된 부분을 비용의 문제로 다시 뒤엎으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본질 포도의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용의 문제로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부정수급이 발생했을 때는 복지 정책을 없애야 되는 겁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최도자원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조개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보고서에 따르면 굴과 담치, 바지락, 가리비에서 각각 유의미한 수치의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다나 호수로 흘러들어 많은 큰 생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궁극에는 인간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험을 야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대한 미세 플라스틱 규제 및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 및 규제가 시급합니다. 이제 우리 식탁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시중에 유통 중인 수산물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농도의 변화 추세를 관찰하고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오염된 수산물의 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서가 작성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로 얼마나 많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였는지 염려스럽기만 합니다. 식품 당국의 빠른 대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유미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주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 한반식 참가 때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에 우길 승천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길기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식민지의 아픔을 지닌 국가에게는 식민과 침략을 상징하는 명백한 일본 전범기입니다. 이러한 군국주의 상징물이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사용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행사에 독일이 나치 전범기인 하켄크로이츠를 걸고 참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은 독일 형법을 통해서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피장, 제복, 슬로건, 선전물을 국내에서 배포하거나 공개적으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나치 깃발 사용을 법으로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전범 깃발을 들고 우리 영토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길기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청소년들 사이에서 패션 아이템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그동안 무분별하게 일본 전범기 사용에 대한 우려의 국민적 여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제 제국주의 및 군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일명 일전범기 금지법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일본 전범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내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 의식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부대 표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31일 검찰로부터 차량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집에서 보관하던 USB를 확보했다는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영장 전담 판사는 검찰 출신입니다. 검찰 출신의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주거 안정을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불허했는데 USB는 자택에서 나왔다는 것이 뭔가 웃픈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를 인멸하고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검찰에 제출한 이 USB 또한 시나리오의 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는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검찰 출신 사돈 전 김순규 장관이 있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연수원 동기인 최정숙 로브스 변호사가 있습니다. 과거와의 인연을 매우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성에 맞게 본인의 안위를 위한 또 다른 수사거래, 또 다른 재판 거래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들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 또는 재판 거래 시도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것을 주문하고 사법농단의 몸통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임종원 차장, 차한성, 박병대, 고영환 등 전 대법관 등을 즉각 소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최되는 법사위에서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자정 능력을 잃은 사법부를 대신하여 국회가 사법농단의 실체를 조사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고 양승태, 박병대, 임종원 등을 포함한 전현직 판사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향후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를 통해 무너진 상권분립 또한 바로 세워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이야기를 들어보면 북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업무 추진비 같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왔는데 업무 추진비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질 위기에 처한 것처럼 야당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민주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북핵보다 업무 추진비가 국가 안보에 더 위협적인가 하고 웬만한 업무 추진비는 스스로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아서 미안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업무 추진비 공개하면 전쟁이나 테러가 날 것처럼 야당 법석을 떠는 것은 심각한 과잉입니다. 민주당은 업무 추진비를 특수안보비로 둔갑시키는 이런 신종 안보 장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민주당은 홍영표 대표는 신창현 의원 불법 기밀 유출을 공익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1일이었는데요.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신창현 의원의 정부 기밀 유출 사건을 두고 공익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두둔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불법 기밀 유출을 장려한 발언입니다. 공익으로 한 거니까 그런 공익 활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런 민주당의 이 인식에 대해서 사법부가 철퇴를 내렸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사법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주당의 반응, 특히 이해찬 대표의 반응도 좀 아연 실색할 만합니다. 신창현 의원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의아스럽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여태까지 자기들이 적폐청산한다고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는 그렇게 박수를 치더니만 당장 자기 문제로 다가오니까 완전히 색깔이 표변한 겁니다.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이제라도 불법 기밀 유출을 공익으로 둔갑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들 안 계시면 비공개로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감사합니다.